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울외생법원에 제출된 실제 개인 파산 사건 보고서인데요. 물론 익명으로 처리된 자료입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한 개인이 어떤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고 또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현실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이게 그냥 사건 기록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한 사람의 삶과 또 우리 사회의 어떤 단면들이 담겨 있거든요. 맞습니다. 법률 용어가 좀 나올 수 있지만 저희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기 쉽게 풀어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이 사건의 기본적인 정보부터 좀 짚어보죠. 채무자는 오오 씨, 43세 남성이고요. 네, 사건 번호는 이제 XXX 하단 이렇게 되어 있네요. 2024년 6월 10일에 파산 선고를 받았고 현재는 직업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가족은 아내와 자녀 둘, 중학생이랑 초등학생이라고 나와 있고요. 네. 보고서를 보면 이 오오 씨가 과거 경력이 좀 있는데요. 2007년부터 한 7년 정도는 주시 뮤지엄 필름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고 그 후에는 직접 회사를 차렸어요. 아, 직접 사업을 하셨군요. 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주시 오오 픽처스라는 광고 제작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근데 결국 파산까지 이르게 된 걸 보면 이 사업 실패가 결정적인 원인이 된 걸로 보입니다. 10년이나 운영했는데 안타깝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보고서를 보니까 2021년 5월쯤부터 재정난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네, 그게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요. 광고 제작을 해주고 돈을 못 받은 거예요. 소위 말하는 미수금이죠. 아, 미수금 문제. 이걸 회수하지 못하면서 자금 사정이 급격하게 나빠졌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와, 1억 4천 가까이 되는 돈을 못 받으면 정말 타격이 컸겠는데요. 그렇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메꾸려고 개인 대출까지 받아서 직원들 급여를 주고 뭐 그런 상황까지 간 거죠. 아, 버티려고 애를 쓰셨네요. 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때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광고 시장 자체가 확 얼어붙었잖아요. 맞아요. 광고 쪽이 직격탄이었죠. 그러니까 일감도 줄고 뭐 회생할 기회를 찾기가 더 어려워진 거죠. 결국에는 늘어난 대출 이자 부담에다가 또 생활비 지출도 계속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폐업하고 파산 신청까지 하게 된 걸로 보입니다. 사업 실패뿐만 아니라 생활고 또 기존 빚 상환 압박까지 여러 문제가 겹쳤군요. 그럼 현재 이 오호영 씨의 총 채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파악된 총 채무액은 약 2억 7,305만 원입니다. 2억 7천만 원이요. 네, 채권자는 주식 하나은행을 포함해서 총 6개 금융기관이고요. 이 돈을 어디에 썼냐고 물어보니 주로 이제 부족한 사업자금 메꾸고 또 기존에 있던 빚 돌려막고 그리고 모자라는 생활비로 썼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부채 규모가 상당한데 그럼 오호영 씨 명의로 남은 재산은 뭐가 있는지 파산 관제인이 조사를 했을 텐데요. 아, 홍현필 변호사님이 관제인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파산관제인이 채무자 재산을 이제 꼼꼼하게 조사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죠. 현재까지 파악된 오우영 씨 예산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뭔가요? 우선 은행 예금이 한 638만 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 해약하면 받을 수 있는 예상 환급금이 한 752만 원. 그리고 제일 큰 게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 보증금. 이게 1억 7천만 원입니다. 아, 보증금이 꽤 크네요. 1억 7천만 원. 그럼 이 재산들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특히 파산 관제인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이제 파산 절차의 중요한 부분이 드러나는데요. 먼저 예금 638만 원은 이게 법에서 정한 6개월간의 생계비 범위, 그러니까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 수준이거든요. 아, 최소 생계대 보장 차원이군요. 네, 그래서 이건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현금화하는 것, 즉 환가를 포기했습니다.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한 거죠. 그렇군요. 그럼 보험 해약 환급금은요? 750만 원 정도면 이것도 비슷한가요? 이건 약간 애매한데요. 압류 금지 기준을 조금 넘기는 합니다. 한 185만 원 정도. 그런데 그 초과하는 금액 자체가 아주 크지는 않다고 봐서 이것도 실익이 적다고 판단해서 환가를 포기했습니다. 아, 기준은 넘지만 실익이 적다. 네네. 네. 파산 제도가 단순히 빚만 청산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도 고려한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알겠습니다. 소액 재산들은 그렇게 처리가 되는군요. 그럼 제일 큰 거,
임대차 보증금 1억 7천만 원. 이건 어떻게 되나요? 이게 핵심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또 제일 복잡합니다. 복잡하다고요? 왜죠? 이 보증금에 대해서 오오 씨 말고도 권리를 주장하는 다른 채권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뭐 가압류라든지 이런 게 얽혀 있어서. 아, 다른 빚 문제들이 또. 네.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돈을 줘야 할지 모르니까 혹시 나중에 문제 생길까 봐 보증금 대부분인 약 1억 6,613만 원을 법원에 맡겨버렸습니다. 이걸 공탁이라고 하죠. 아, 법원에 공탁을 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돈은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따로 배당 절차라는 걸 진행 중입니다. 사건 번호 2024 탑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절차를 통해서 법원이 각 채권자들에게 얼마씩 나눠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파산 관제인은 뭘 하나요? 파산 관제인은 당연히 오오 씨의 권리를 대신해서 이 배당 절차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오오 씨 몫으로 돌아올 배당금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지금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재산이 있어도 이렇게 권리 관계가 얽히면 바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네요. 시간이 꽤 걸리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 회수까지는 시간도 걸리고 절차도 복잡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채무 변제할 때 다른 빚보다 우선적으로 갚아야 하는 그런 종류의 빚도 있나요? 아, 네, 있습니다. 그걸 재단 채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재단 채권이요? 네, 이건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세금, 4대 보험료 같이 좀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채권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 채권자들의 빚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있어요. 아, 세금 같은 거군요. 그럼 이 사건에서는 재단 채권이 얼마나 되나요? 네, 확인된 걸로는 건강보험공단을 체납된 보험료가 약 285만 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세무서에 밀린 종합소득세가 약 2,360만 원, 합쳐서 한 2,800만 원 정도가 재단 채권으로 파악됐습니다. 2,800만 원이나요? 꽤 크네요. 그럼 만약에 아까 그 보증금에서 돈을 받아오면 이 재단 채권부터 먼저 갚아야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배당금이 확보되면 그 돈으로 우선 이 재단 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돈이 있을 경우에만 일반 파산 채권자들에게 비율대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오호 씨가 남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느냐, 즉 면책에계에서 타산관제인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요? 현재로서는요, 파산 관제인의 의견은 보류 상태입니다. 보류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네, 아직 면책을 허가해야 할지 아니면 불허가 해야 할지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유보적인 거죠. 왜 판단을 보류하는 걸까요? 보통 이런 경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중요한 재산 문제,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임대차 보증금 배당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아, 보증금 문제 때문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관제인은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채권 조사를 위한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면책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오늘 이렇게 한 개인의 파산 사건 보고서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사업을 꾸려가려 했지만 예상치 못한 거래처의 미수금 문제나 또 팬데믹 같은 외부 충격 앞에서 결국 무너지는 과정이 네, 그렇죠. 특히 임대차 보증금처럼 비교적 큰 재산이 남아있다고 해도 그게 다른 법적인 문제들과 얽히게 되면 실자 돈으로 만들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기까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이 사례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같은 공적 채무, 즉 재단 채권이 다른 빚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된다는 점도 파산 절차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네, 그 부분도 꼭 기억해야 할 점이죠. 마지막으로 면책 여부에 대한 의견이 보류 상태라는 점이 계속 마음에 남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사례를 어떻게 보셨나요? 앞으로 법원과 파산 관제인은 이 오호 씨의 구체적인 상황과 또 제출된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과연 어떤 점들을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쪽일지 아니면 그 책임을 좀 더 엄격하게 묻는 쪽일지 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